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실종된 해병대 고 최수근 일병의 순직에 애도를 표했고요. 정부는 보호국 훈장, 광복장과 1계급 특진을 취소했습니다. 젊은 군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 이야기 중심으로 자세히 나눠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이번 정말 이 안타까운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최수근 일병은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구 호명면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는데요. 밤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시 지점에서부터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 소방당국의 드론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최 일병은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탐침봉으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하천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맨 앞열에 서 있었대요. 3명이 급류에 빠졌는데 나머지 2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명조끼 조치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 일병이 변을 당한 겁니다. 수영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해병대는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자, 아무리 뭐 해병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 최수근 상병이 또 소속된 부대가 포병대대 아닙니까? 포병이요? 지금까지 정부는 119를 부른 데 제일 가용하기 쉬운 인근의 군부대를 총동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국방부는 종종 군부대의 대민 지원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더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재해 위험이 잔존하는 실종자 수색에 비전문 인력, 즉 구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포병 병력을 대량 배치했다라는 것, 또 거기에 더해 최소한의 안전책인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고 고작 멜빵 장화 하나 신긴 채로 내성천에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또 눈에 잘 땐 복장 대신 위장 무늬가 있는 전투복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한 신고자가 내성천은 모래가 강이라 저렇게 뛰어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돼 계속 지켜봤다. 근데 한 간부가 갑자기 뛰어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계곡천 갑자기 3m씩 빠진데 그 아래 뻘이라서 강가로 도보 수색을 했는데 왜 가운데 들어갔는지 정말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해당 간부가요,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이유에 대해서 해병대 당국한테 물어봤는데 해병대 당국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 경찰, 소방당국 등 기관별로 경쟁이 벌어지자 해병대가 무리하게 수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해병대 병사 실종은 무리한 임무 투입을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을 했죠. 네. 자, 지금 온라인상에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분노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명조끼 한 개 가격이 약 1만 원대 정도인데 그걸 좀 아무리 군인이라고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제로 10,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10,000원대 구명조끼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보여주기식 구조활동에 사병을 희생시켰냐, 자기 자식이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에 들어갔겠느냐,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도 고작 20살 된 애들인데 너무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일반 병사를 왜 강물에 투입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해병대에서는 물에 들어갈 때 깊지 않았고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진 하천간 도보수색 활동이었다면서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집안이 갑자기 붕괴할지 몰랐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이 또 한편에서는 해병대 차원의 무리한 수색 동료에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당일 석관천에 388명을 투입해서 실종자를 탐색 작전을 펼쳤는데 사고가 난 보문교 일대는 간방교부터 고평대교 11km 구간 중 하나예요. 해병대는 예천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실종자를 발견하면서 역시 해병대다 이런 천사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 14박 15일의 포상휴일이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네. 나중에 해병대는 이거 그런 적 없다고 부정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실제로 포상휴가가 지급된다라고 취재를 했고요. 예, 이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 이 포상휴일이라는 것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다라고 해요. 실제 부대 관계자는 시신을 본 젊은이들에게 심리적 위로가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동료체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병사는 없었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예. 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참 무책임하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을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구역 배치해달라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어요. 예. 여기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면서 독립기관의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은 처벌해야 돼요. 예. 자, 한편 군인권센터에서는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가 해병 1사단으로부터 부대원들의 휴가, 면회 등을 전면 통제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해병대는 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 1사단이 지난 22, 23 주말 사이에 상병과 함께 예천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됐던 최상병 소속 동료 부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군인권센터가 고발했거든요. 예. 이거는 부대원 가족들, 최상병 소속 부대 가족들이 제보로 알려진 겁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이후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들은 가족들이 병원 진료, 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했는데 군 측에서 이 휴가 면회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이게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을 하니까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해병대 사령부에서 해당 부대원들의 출타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고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부정확한 자료에 제공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군인권센터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짜겠다. 뭐냐면은 해병대 측의 해명이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지적한 것은 사고 이후에 생존자 가족들이 부대로 연락해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염려하면서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등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전면 통제를 결정한 것이고 예.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되었던 휴가는 사고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휴가로 생존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출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령부 해병대로라고 한다면은 군인권센터에 부대 출타 면회 요청했더니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생존자 가족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됩니까? 참. 이 호우 실종자 수색 가운데 숨진 최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게 좀 제대로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종자를 최초 발견하면 포상휴가 주겠다고 한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수색 투입 후 최초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에게 현장 지휘관이 이 포상휴가를 건의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수사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라를 지키라고 정말 멀쩡한 자식들을 군에 보냈는데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다. 정말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평론가님, 군에서 이처럼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 대략 통계로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1948년 11월 대한민국 군 창설 이후에
모두 사망한 군인 숫자가 23만 명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13만 명이거든요. 13만 7,899명. 빼더라도 얼추 10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그냥 입대했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7만 4,600명 빼놓고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그냥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냥 입대했다가 죽어서 아무 손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3만 9,436명이나 있습니다. 예. 자, 군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좀 생기는 게 과거 헌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군사 경찰인데 이 헌병의 수사나 조사 과정에 문제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거 엄청 많죠. 사실 지금 군에서 사고가 나면은 뭐 이렇게 다 덮고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렇군요. 이번 고 최수근 상병의 또 사건 외에도 군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온통 대한민국이 정말 떠들썩한 이런 뉴스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육군 훈련소 인분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아유, 그렇죠. 아들도 예. 군대 보내더니 인분 먹였던 사건이요. 예. 그리고 수도 없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었고요. 오죽했으면 영화 DP의 드라마 D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2021년 5월에 공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요즘 군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군인들의 인권 문제는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장이 되고요? 2021년 10월 달에 이 제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10명 중 8명은 군인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군필자 그리고 현역 복무자들은 거의 직접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 또 인권 침해를 간접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21.6%, 그러니까 81.6%가 예. 직접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걸 목격하든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군 인권 침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바깥으로 예.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군 법원 그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조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인권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창군 이래 최초로 이해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가 특검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까지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